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 일본 측에서요? 일본에서 예, 그건 모릅니다. 한국동 4만 원으로 팔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말뚝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의 정서가 아직도 이러합니다. 저는 일본도 그 일부 구구 인사들이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예,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우리 소녀상 앞에 우리 의경이, 경찰관이, 우중에 비를 받쳐주는, 그런, 우산을 받쳐주는 그런 장면으로 합니다.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네. 소녀상이 비 맞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산을 받쳐주는 경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왜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결코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던 적은 없음을. 그럼 공개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협정 전문 보셨습니까? 협정 전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저는 20번 정도 읽었습니다. 네. 네. 정보를 넘겨주는 주체가 예. 권한 있는 당국자입니다. 예. 애매모호합니다. 권한 있는 당국자라는 이야기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당국이 넘겨주는 거고, 또 넘겨주는 절차도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국내 절차에 따라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임의로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한 있는 당국자는 누굽니까? 권한 있는 당국자는 이제 사안별로 국방부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한국 호주 정보보호협정에는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넘어간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유독 한일 정보협정만 못 보게 돼 있죠? 국회가요? 네. 국회가 못 본다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요? 10번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일 정보협정은 넘어간 정보에 대해서 권한 있는 당국자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국회가 그걸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한해서 정보를 보고. 국회는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국회 정보는 그건 일반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에서 국회가 만약 볼 수 없다면 그에 따른 것이지 국회를 일부러 못 보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정에 국회라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권한 있는 당국자만 그 정보를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는 볼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원천 봉쇄되게 돼 있어요. 협정에는 국회란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권한 있는 당국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권한 있는 당국자의 소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리. 네. 위증하십니까? 지금 나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호주 정보협정에는 국회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왜 한일 정보협정만 그런 문구가 없습니까? 그것은 각 나라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국무총리가 무슨 뜻이죠? 예? 국무총리가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그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의 명예에 따라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국가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 못 하셨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네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국장이 즉석 안건으로 올리고 비밀리 한 거 이거 본인 몰랐다면서요, 절차를. 제가 그 시점에서는 몰랐다니까요. 몰랐네요. 6월 26일 날 모르는데 이것이 그 안에 신문자들 사이에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를 제가 보고를 안 하는 이상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4.19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까? 5.16 정신을 계승해야 됩니까? 헌법 전문에는 4.19 정신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죠. 5.16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몰랐는데 다른 의원이 설명하는데 뭐 군사 정변으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 긴급조치 재판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 참여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인지. 8번 참여하셨더군요. 그때 긴급조치 재판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사건들하고 같이 병합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긴급조치 사건. (1977년 5월)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위한 구국선언문을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30의원에게 징역 몇 년 내렸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징역 3년에서 5년씩 다 때렸더군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긴급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사건들이 병합돼서 처리된 사건일 겁니다. 네. 총리님, 네. 몇 년 했는지, 몇 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판결 내용은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소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좌파 문화예술 인사들을 숙청하고자 하는 문건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네. 예청원 회원수는 많으나 질이 멸렬한 상황이다. 위예청원 숫자는 적으나 조직이 잘 돼 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이런 영화에 대항하는 우파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처음 보십니까? 예, 처음 봅니다.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의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 독려해야 된다. 이건 추진 계획입니다. BH는 총괄 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2008년 12월 2일 한국 콘텐츠 산업협회입니다. 이 문건은 그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기획관리 비서관실은 박영준 전 차관이 물러간 다음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박영준 라인에서 작성한 겁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법무부 장관 나오셨어요. 장관께서도 처음 보는 문건입니까? 예, 알지 못합니다. 조사하시겠습니까? 아니,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난 뒤에 위법 사실이 있고 불법행위, 범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단서가 되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두 사진 아시겠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은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 사진입니다. 또 한 사람은 BBK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살하거나 피해를 보고 고통에 휩싸여있다. 똑같은 말을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한 사람은 대선주자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는 말과 어떻게 이것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8.15 특별사면에 상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특별사면이란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려돼야 될 요소가 민생이나 경제라든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고위권한에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특별사면이란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되고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한 사람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까지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한 거죠? 그 당시 아마 그 사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뭐 필요한 조치다 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그 당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자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왜 의향을 말하지 못합니까? 그냥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 슈퍼 홈플러스가 합정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장에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망원역에 또 있습니다. 2.3km입니다. 국회 전체 둘레가 2.4km라고 합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플러스는 영국 자본이 100%입니다. 테스코입니다. 테스코 본사 필립 클락 회장은 경영철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반대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버려진 시장, 나대지를 우리는 개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지사장 이승환 사장은 그야말로 정글 자본주의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미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포구청에서도 입점 반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영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총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그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대기업, 재벌, 그리고 서민경제, 골목상권이 맞부딪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말에 입점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충돌이 예상됩니다. 총리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MBC 파업이 얼마 전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16명의 기자가 해직되었습니다. 300명 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사 분규와 관련된 문제를 그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낙하산 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YTN 사찰보고 문건입니다. 현 배석규 사장이 직무대행일 때 노조원들 다 자르고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하고 강경대응하고 있어서 충성심이 돋보이기 때문에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장을 YTN 노조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광우병 쇠고기로 시작한 이 정권, 용산 참사, 언론장악 4대강 사업 추진, 금강산 사업 관광 중단, 민간인 사찰, 끝내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렇게 정권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